부동산 투자론 화폐 시간가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폐 시간가치의 2교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2교시 들어가기 전에 화폐 시간가치 잠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과 미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죠?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그러면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할인하면 현재 가치인데, 이때 할증을 하든 할인을 하든 그 수단이 되는 것은 이자율.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 개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다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미래 가치죠. 근데 할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쓴다고 시험은요? N년 후, 5년 후, 10년 후. 따라서 N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보이면 미래 가치. 또는 할인한다, 환원한다, 현재 가치다 이런 말을 쓰면 현재 가치. 근데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1 플러스 R의 N성이라는 표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이 일시불하고 연금의 개념이었죠. 일시불과 연금에서는 연금만 기억하는 거예요. 연금이 아니면 전부 다 일시불이니까요. 그러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금액이 똑같다. 다시 말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가 연금. 그럼 이 둘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다 일시불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했던 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저당상수와 감채기금이라 그랬죠. 저당상수 그러면 키워드가 뭐라고요? 상환액. 감채기금 그러면 적립액.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수라고 되어 있죠.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화폐 시간 가치에서 가장 많은 정답을 차지했던 게 역수입니다. 역수가 제일 많은 정답을 차지했던 건데요. 자, 현재 가치의 종류, 미래 가치의 종류 각각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죠. 자, 천천히 현재 가치 종류.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자, 모니터만 딱 보세요. 자, 우리는 랜선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랜선 속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다 담아서 합시다. 자, 갑니다. 현재 가치 종류는 세 가지죠. 시작.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그리고 저당상수. 그럼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그리고 감채기금. 그러면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었죠.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다시 말하면 곱하면 미래 가치가 나왔죠. 100만 원. 이자를 우리 10% 했을 때 곱하기 1.1 했죠. 그러니까 110만 원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1.1로 나누면 현재 가치. 이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관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네요. 오케이. 그럼 현가와 내가는 기본적으로 역수 관계예요.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 당연히 역수 관계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닙니다.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는 저당상수와 역수고 연금의 내가는 감채기금과 역수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공식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역수라는 좀 이게 늘 시험에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수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 다 기억하면 좋죠. 현재 가치 역수는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역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는 저당상수. 연금의 미래 가치는 감채기금. 이렇게 달고 있으면 제일 그냥 되는데 제일 주의할 것은 이걸 딱 먼저 기억하세요. 역수 문제에서는 연금들은 상호 역수가 아니다. 그래야만 함정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순간 착각하고 당황해서 틀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 안 틀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연금들은 상호 역수가 아니야. 이것부터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저당상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감채기금은요? 정리백. 자, 지금 보이시는 표 머릿속에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공식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예. 최근에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32회 때도 출제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현재 1억을 투자하는 거죠. 현재 1억을 투자했더니,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에 1억을 투자하시면 3년 후에 원금 1억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 300만 원씩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제안을 하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하시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자, 투자는 말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출작이 주관적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이유를 말하면 되죠. 가령 나 투자 안 할래. 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기각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투자하시겠다고요? 기각하시겠다고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율도 모른다고 전제합시다. 이자율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투자하는 게 타당한지 기각하는 게 타당한지 판단하기 아주 힘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현재 가치죠. 하나는 미래 가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겁니까? 명목 가치입니까? 명목 가치죠. 그러니까 명목 가치, 우리가 앞서 화폐 시간 가치 딱 들어갔을 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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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어떤 1,000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말과 똑같죠. 1억을 투자하고 3년 후에 원금은 돌려받았다. 아, 그럼 나는 투자하는 원금은 돌려받았고 300만 원씩 받은 900만 원은 내가 수익이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1억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분명 현재 시점의 1억보다는 분명히 가치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 결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점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이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자율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냥 레이트라고 쓸게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는 곱한다, 나눈다. 그러면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되죠.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럼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죠.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요 산식을. 자, 나머지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요것만 잘 보세요. 1 플러스 R에 삼성으로 나누는 거나 1 플러스 R에 삼성분의 1이나 똑같죠. 자, 요게, 자, 요 식을 하나 기억하고요. 한꺼번에 다 넣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 그림을 잘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이라는 금액은 몇 번 주는 겁니까? 한 번이죠. 한 번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불. 일시불. 이자는 몇 번 주죠? 3번. 그럼 3번 준다고 해서 세시불 할 수는 없으니까 연금이죠. 자, 개념 잡았죠?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구하려고 하는 게 현재 가치죠.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방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걸 근거로 해서 연금의 현가로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요 식을 약간 변형시켜 볼게요.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을 마이너스 n성으로 해도 상관없죠. 현재 요 식이나 똑같아요.
앞에 1을 갖다 붙이고 밑에 이자율 R을 갖다 붙이면 이게 연금의 현가계수가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앞에 1 갖다 붙이고 1하고 얘들은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됩니다. 분의 R. 이렇게만. 이게 연금의 현가입니다. 공식 암기 안 할 겁니다. 공식 가지고 자 위에 보세요. 공식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공식을 근거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계산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근데 계산 문제는 절대 이 공식 가지고 안 풀 겁니다. 공식 쉬워요. 별거 없어요. 이 공식이 자 작년까지는 막 공식도 설명했는지 안 할 겁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서 왜냐하면 이게 좀 수열식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 공부했죠. 그 수열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다 그 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도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 거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공식은 기억할 필요 없는데 자 어떻게 구해지는지 과정만 한번 보세요. 과정만. 자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앞서 이렇게 했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역수관계고요.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가도 역수관계였죠. 보세요. 역수죠. 그죠? 분의 1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죠. 예, 곱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금들은 상호 역수가 아니라 그랬죠. 연금의 현가하고 저당 상수를 비교해 보세요. 분모, 분자 위치가 바뀌었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그래서 역수관계구나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요. 그럼 먼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역수관계 먼저 마무리합시다. 역수. 자, 정리해 보세요. 역수. 자,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합니다. 같이 갑니다. 현재 가치 역수는 어떻게 되죠?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역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저당 상수.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 기금.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공부를 갓 시작을 한 입장에서 지금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 난이도가 상급에 속하는 건데 그걸 처음에 전부 다 지금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꼭 이번 기회에 화폐 시간 가치는 마무리를 해버립시다. 그럼 앞으로 많이 편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역수관계는 이렇게 했죠.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와 역수관계가 되는 게 저당 상수 그랬죠. 반면에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하고 감채 기금이 역수관계다 그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첫 글자를 두 문자를 딴다 그러죠. 두 문자를 따서 시험장 가서 개론 문제, 사십 문제 중에서 몇 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한 문제도 못 찾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했다는 시간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 합격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강량구가 한 두세 개 정도 두 문자를 따는 게 있을 건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 연금의 미래 가치와 감채 기금이 역수관계냐면 미음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유치하죠. 자, 유치한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자, 이렇게 놓고 전체를 놓고 한번 다시 찾을게요. 첫 글자 두 문자를 따는 게 개론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2차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두 문자를 땁니다. 그러다가 32회 때
두 문자를 따서 강의하는 스타일이, 학습하는 스타일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었는데 개론은 안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동의어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감채기금이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모음자음하고요, 우측에 있는 단어의 모음자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같은 거 찾아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음. 자, 이렇게 딱 기억하고 끝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미음하고 기억했는데 시험 치러 가는 게 연금의 내가 개수가 나오니까 또 미음자 없다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음은 딱 기억해서 연금의 미래 가치와 미음자가 있으니까 감채기금이 답이야. 그러면 이 둘은 미음 같은 게 하나 결정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역수관계겠죠.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역수관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자, 난이도 높아요. 자, 이 표현을 한번 봅시다. 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했으니까 일시불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현재 가치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게 뭐죠?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가치는 알고 있다는 겁니까?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작아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 딱 떠올리세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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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그죠? 이자율 10%라고 전제했을 때 현재 1,000원은 그대로 1,000원이고 1년 후에 1,000원은 나누기 1.1 했으니까 909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 현재 가치는 무조건 작아져야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뭘 구하겠다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고요. 근데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할인율이라는 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가치가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말은 곱한다, 나눈다.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말은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곱한다, 나눈다. 나누는데 그 1 플러스 R이죠. 그 그 R을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할인율이 상승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분모값이 더 커져 버렸죠. 분모값이 더 커져 버렸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죠. 자, 그런데 이런 원칙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땡땡 현재 가치 계수죠. 그럼 현재 가치라는 얘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한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연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금일 때도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 할인율이 상승하면 작아져요. 자, 밑에 걸 일단 보지 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종류가 세 가지였죠.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그다음에 저당 상수인데 딱 떠올려봐요. 저당 상수는 목적이 뭐죠? 상환액이죠. 자, 그런데 그 저당 상수라는 게 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저당 상수가 커지면 상환하는 금액이, 그럼 저당 상수가 커졌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상환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져야죠. 따라서 저당 상수는 할인율이 상승하면 커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보세요. 미래 가치.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든 연금의 미래 가치든 미래 가치 계수라는 얘기는 미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죠. 현재 가치를 곱해야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하니까 미래 가치는 더 커지겠죠. 따라서 그것이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관계없이
미래 가치라고 했으니까 할인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커져야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감채기금이죠. 또 올리세요. 감채기금 목적이 뭐 적립액이죠. 자, 감채기금은 이런 거였습니다. 10년 후에 집을 사려고 한다. 근데 10년 후에 나는 10억이 필요해. 그럼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적립하면 됩니까? 라는 게 그게 감채기금이었죠. 자, 그런데 이자율이, 할인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종전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더라도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게 감채기금이죠. 감채기금. 그런데 할인율이,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하면 현재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풀입하더라도 이자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감채기금은 할인율이 상승하면 작아집니다. 자, 이거요.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스타일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시험은 기출문제가 바이블이다. 그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시험 범위에서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까지는 나가 있자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까지 출제가 된 거니까 한 두 단계 정도까지만 나가 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 100%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요. 먼저 요 둘 묶어버리고 이 둘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현재 가치 계수라면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관계없어요. 현재 가치라는 말은 지금 구하려는 게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럼 지금 알고 싶은 게 현재 가치라는 말은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거죠. 미래 가치를 근거로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할인, 나눠야죠. 나눠야 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반면에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려면 곱해야 되니까 커진다. 그 다음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목적이 뭐라고요? 상환액이죠. 그런데 그 저당상수에서 할인율이 상승해 버렸으면, 이자율이 상승해 버렸다면 할인율, 이자율 동의어입니다.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초보 과정할 때 다 다루었습니다. 동의어라는 거.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 다 동의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상승해 버리면 더 많은 이자를 부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커진다. 감채기금은 이자율이 상승해 버리면 종전보다 적은 금액을 풀입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원하는 목적 금액을 달성하겠죠. 작아진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3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가 앞서 이게 연금 현가계수였거든요. 감채기금은 이게 감채기금이에요. 둘을 곱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분모 분자 다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 줄게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곱한 거예요. 자, 그럼 분모는 자연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오면 되고요. 자, 곱했으니까 그대로 오면 되죠. 1 플러스 R 곱하기 R. 그대로요. 자, 그 다음 요거 곱하기 1. 요 그대로 오면 되죠. 그죠? 그대로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가운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1.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곱하기 요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분자하고
감채기금 분모를 보세요. 둘 다 똑같죠. 자, 그 다음 R하고 R하고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공식을 풀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개념과 똑같은 개념을 하나를 만들면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기금 이번에는 저당상 역수관계 아닙니다. 역수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저당상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됩니다. 얘는 한번 기출되었던 문제고 얘는 한번 아직 안 나왔고 추가로 한 번 더 보는 거죠.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공식 활용은 여기까지만요. 자, 화폐 시간 가치는 현재 가치는 이렇게 세 가지요. 미래 가치는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정의를 우리가 암기하는 건데 암기의 답을 찾는 건데 이게 별 실익이 없다고요. 별 실익이 없으니까 암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자,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이를 물어본다고. 역수관계. 그럼 역수관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시작.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죠? 두 번째,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은 상호 역수 아니었습니다. 일시불의 연금의 현재 가치와 저당상수, 연금의 미래 가치와 감채기금. 이렇게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해둬야 함정이 안 빠집니다. 두 번째는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자, 공식을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형태였죠.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시불이든 연금이든 땡땡 현재 가치라는 말이 보이면 아, 이거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나누죠. 나눈다. 나눈 게 분모값에 있겠죠. 그 R 값이 커져 버렸다? 커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작아진다. 자, 공이다. 그렇게 잡자고요. 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접근인데 그럼 공식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묶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다시 한 번 더요. 땡땡 현재 가치 계수. 그럼 현재 가치 계수라는 얘기는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거니까 미래 가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땡땡 현재 가치는 전부 다 작아진다.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땡땡 미래 가치는 그 반대가 되면 되니까. 자,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묶어서 정리해 버리고요. 일시불 연금 공이다. 저당 상수와 감채기금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같이 갑니다. 저당 상수 목적이 뭐라고요? 상환. 그럼 저당 상수는 상환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상환액을 구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상승해 버렸다면 이자율이 상승해 버렸다고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죠. 따라서 저당 상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다음 감채기금. 그럼 감채기금은 적립액이죠. 적립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해 버리면 R 값이 커져 버리면 결론은 이자율이 커져서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테니까 그 감채기금 개수가 작아지더라도 목적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 하나.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감채기금이에요. 서로 역수관계가 아닙니다. 자, 하나는 현재 가치, 하나는 미래 가치예요. 이 둘을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을 드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혹시 연습장에다 이거 쓰고 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연습장에 쓰고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연습장에 쓰는 게 아니라 단지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거고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결과만,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야죠. 결과만. 자, 주의할 것은 얘는 현재 가치, 얘는 미래 가치예요. 그죠?
그리고 둘 다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에다 감채기금을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요. 그럼 동일하게 얘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얘는 32회 때 기출지문. 그럼 앞으로 출제가 된다면 33회든 34회든 그 언젠가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도 한번 봐두는 걸로요. 자, 그렇게 해서 출제 유형과 키워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지문. 자, 하나씩 갑니다. 정확하게요. 기억. 시험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우리 눈에는 얘가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감채기금 개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감채기금 개수가 들어왔으니까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리백. 그러면 정리백 이전에 동문가 있어야 되겠죠. 얼마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들. 얼마를 만들고 싶은데 얼마를 적립하면 됩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안 보이죠. 근데 뭐가 보입니까? 상환한다. 상환할 금액. 상환액을 구하고 싶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저당 상수가 돼야죠. 니은으로 갑니다. 역수관계. 자, 한 번 더 같이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수업하면서 바로 끝내야 돼요. 지금 같이 바로 암기할 거 암기해버리고. 자, 같이 갑니다. 역수관계입니다. 시작.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자, 두 번째,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아닙니다. 연금은 상호 역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연금의 현재 가치, 저당 상수.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기금.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까 저당 상수하고 역수관계다. 정확하다. 그죠? 자, 디귿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란 그랬네요. 하나씩 연금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100원 이 말이죠. 연금 정확합니다. 미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일정 시점 정확합니다. 이것도 O, 리얼로 갑니다. 일시불짜리 연금이 들어가더라도 결론이 동일하다는 것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리얼의 현재 가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럼 현재 가치라는 얘기는, 현재 가치 개수라는 얘기는 현재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미래 가치는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연히 현재 가치가 작아져야 되죠. 그리고 할인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더 작아지겠죠. 정확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론 전체 시험 문제에서 상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입문 과정에서 지금 접하신 거예요. 전체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화폐 시간 가치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출 문제를 몇 개만 더 정리할게요. 몇 문제를 더 정리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번 과정 끝냅시다. 계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갑시다. (32회) 시험이 31회 시험보다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업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소문을 통해서 접하셨죠.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우리 시험 보는 상황에서도 좀 수준이 약간 또 난이도가 좀 떨어질지 단정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역대로 그래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토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죠. 국토부는 상대평가 원하지 않는답니다. 자, 상대평가 원하지 않고 난이도를 조절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필요수를 예측을 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수를 줄이겠다. 이게 첫 번째 논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끝내 낮추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공인중개사가 원하는
상대평가로 제도화시키겠다라고 다시 논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시험 제도를 바꾸게 되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시기를 두겠다. 여기까지가 현재 공식적으로 놓아 있는 국토부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국토부는 상대평가로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배출되는 숫자는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난이도는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개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괜히 이론을 지나칠 정도로 어렵게 출제해서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는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를 문항수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쉽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산 문제 문항수는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작년 32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10문제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계산 문제가 평균 7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10문제가 출제가, 물론 기존에도 10문제까지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10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10문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양한 형태로 강의도 해보고 응용도 해보고 다 필요 없고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반복 학습에서 시험장 가서 동일하게 출제되면 풀어서 맞추시고 형태가 바꾸면 그냥 3번 찍어서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계산 문제는 응용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학원가에서 응용하는 문제를 출제할 때 그는 수험생에게 악입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더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계산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계산 문제 특강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서, 그러니까 32회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특강 올려놓은 것만 하더라도 10개 중에서 8문제는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왜 쉽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2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높이거나 동일한 형태인데도 표현을 좀 다르게 찾기가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형태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이렇게 대비하면 기본적으로 10문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7문제까지는 조금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투자론 2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합해 시간 가치요. 자, 잠시 우리 쉬었다가 합해 시간 가치의 이론들 조금 더 추가하고 계산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